정부와 지자체가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를 확대합니다. 전국 11개 항로에 운항 결손금이 지원됩니다.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여수의 양식장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는 8일 전남 지역 투표소 276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인 27만 8천여 명이 확정됐습니다. 장흥군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업체가 제기한 입주계약 불허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를 상대로 한 입주계약 해지 처분과 건축 허가 반려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는 여객선 준공영제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신규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여객선 터미널에 배가 들어옵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하루 한 차례 왕복 운영되고 있는 검은 항로 여객선입니다. 해당 항로는 운항이 제한적이다 보니 병원 진료나 장시간 업무를 봐야 할 경우 제때 배를 탈 수 없는 섬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간다는 전혀 이제 말이야 이쪽 섬에서 일을 볼 수 없잖아. 육지를 나가니까. 그럼 오후에 들어온 배편이 2시 10분이에요. 그러면 연 이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객선의 엔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객선이 안 다녀보면 우리 손님도 주면 고립되고 그래요. 다행히 이런 불편함은 이르면 상반기 안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최근 운항의 뜻을 보인 선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정부의 준공영제 실시와 지자체의 지원금 확대가 맞물려 신규 선사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급하는 각종 결손 보전금과 함께 여수시도 조례를 제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선정한 우선 협상 여객선사를 포함해서 여수 검은 항로에 대한 연안여객선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합니다. 빠르면 상반기 중에는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수 검은 항로와 같이 올해 여객선 준공영제에 포함된 항로는 모두 전국에 11곳. 이 항로들은 일일 생활권의 경우 100%, 연속 적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운항 결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신규 건조비 또는 중고 여객선 투입의 감가상각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여객선 준공영제. 정부와 지자체가 선사 지원에 나선 가운데 원활한 선사 운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건조한 날씨 탓에 곳곳에서 산불을 비롯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여수에서는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로 양식장의 참돔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야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능선을 타고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26일 낮 1시 반쯤 전남 화순에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산불은 산림 0.5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 4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진화대원들이 비탈진 산에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순천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고 산림 0.4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두 산불 모두 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에선 주택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27일 새벽 3시 반쯤 3호읍에 있는 2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60대 태국인 여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큰 불을 잡은 뒤 잔불을 정리하고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물고기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요수의 한 양식장에서 참돔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양식어민들은 강한 한파와 낮은 바닷물 온도를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행정당국은 여수의 가두리 양식장 20여 곳에서 집단 폐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오는 8일 전남 지역 투표소 276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수를 27만 8천여 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19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5만 5천여 명, 수협 2만 9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시군별로 한 곳씩 설치된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대의원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의 경우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업체가 제기한 입주계약 불허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흥군이 업체를 상대로 한 입주계약 해지 처분과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초 해당 업체는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에 1,7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장흥군이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단 입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장흥군은 해당 업체 측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 개최를 제한하는 등 민원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내버스 노선이 만들어진 지난 2007년 당시 469곳이던 승강장을 주민 민원 해소를 이유로 527곳으로 늘리면서 시내버스 경영 악화에 일조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시내버스 업체 측이 제출한 경영 개선안과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시민대책위원회가 소통 창구를 만들지 않고 있는 목포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대책위는 27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시내버스 임시협의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업체 측과는 매주 2번씩 정례적으로 만나 시내버스와 관련해 논의하겠다는 건 공적인 영역을 사적인 대화로 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주민 조례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청암대 교수 A모 씨에게 1,8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같은 대학 교수에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피해를 입힌 순천 청암대 간호과 A 교수에게 1,800만 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B모 교수가 스님과 다른 교수 등 남자 2명과 연문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뒷조사를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불법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허위 사실의 내용, 피해 교수가 겪은 모멸감과 수치심,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를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부터 재활용 전용 청소차를 운행합니다. 순천시는 재활용 전용 청소차를 도입해 가정에서 배출된 투명 페트병이나 스티로폼, 유리병 등 재활용 쓰레기를 압축하지 않고 원형대로 수거 처리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방법은 박스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어 배출해야 하며 스티로폼은 부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묶어서 캔과 유리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 전용 청소차가 수거한 쓰레기는 선별시설이 있는 주암 자원화 시설에서 곧바로 처리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서 2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산림 10여 헥타르가 불에 탔는데요. 산림청은 지난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거라는 기상청의 중기예보까지 나와 산불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산림청의 산불 통계 현황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740건으로 10년 평균 대비 38%나 늘었습니다. 또 산불 피해 면적 또한 10년 평균보다 7배나 늘었는데요.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또 장기화의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월에서 5월 사이에 산불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산불의 주된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26%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2,6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87억 원,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에 170억 원, 친환경 유기농 자재 172억 원 등 12개 사업에 77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 148억 원, 인증비 136억 원, 친환경 벼 집적화 단지 인센티브 20억 원 등 1,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남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3만 6천여 헥타르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유기농 인증 면적은 전국 대비 62%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한 기업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을 지원하며 기업에는 500만 원, 청년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0만 원을 4년 동안 분할 지원합니다. 한편 지난 2021년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은 80.6%로 조사됐습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15대 제목 신안군 향후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전 부의장은 24일 지역 정치권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고향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화합해 지역 발전과 고향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이기 영암군 체육회장에 이봉영 신임 회장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27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체육시설 기반과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영암군 축구협회장과 영암군 승마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영암군이 반다비 체육센터의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고 조만간 건립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건축사 사무소 6곳이 참가한 가운데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 공모 절차와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되고 다목적 체육관과 사무실, 체력 단련실을 갖추게 됩니다. 배종호 세안대학교 교수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신안군에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배 교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자신의 고향에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고향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지역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대폭 인상합니다. 신안군은 물가 상승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천사섬 신안 상품권의 할인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의 지역 상품권은 한 달에 최대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가맹점 1,100여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